네, 반갑습니다.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입니다. 오늘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은 2025년 하반기 대폭락 이때 나옵니다. 모르면 무조건 후회합니다. 저희는 항상 증시가 어디서 반등이 제일 세게 나올까를 고민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올해 1월에서 2월 눌림목, 3월에서 4월에 눌림목을 미리 이때 우린 사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럼 다음에 우리가 사야 될 자리가 어디인가를 고민하고 있는데 그 자리를 오늘 얘기해 볼까 합니다. 그래서 오늘 집중해서 우리는 하락이 아니라 더 큰 상방을 위한 이 저점이 어디서 나올지, 이때가 언젠지 오늘 같이 한번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여러분들이 댓글을 좀 많이 달아주시고 응원해주시고 하니까 너무 감사한 마음이 큽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댓글 많이 달아주시면은 제가 최대한 구석에 있는 정보까지 끌어와서 제가 제공해 드릴 테니까 댓글 많이 달아주시고요. 제가 감사한 마음에 최근에 좀 이슈가 되고 있는 우주항공이나 AI 소프트웨어, 전기차, 자율주행, 테슬라 관련된 산업이나 관련주들 저희가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자료집 받고 싶다 하시면 영상 끝까지 꼭 시청하시고 오늘 영상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최근에 시장을 좀 흔들어 놓은 내용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이스라엘과 이란 이 둘 싸움이고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습했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핵시설을 공습하는 한편 체제 유지의 핵심인 군 수뇌부를 암살해 전면전이 좀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이란을 그냥 뭐 미사일 조금 쏘고 겁준 게 아니라 중요한 사람들을 다 죽여버렸어요. 이란은 자국 내 핵시설에 대한 공격을 뚜렷한 레드라인, 그러니까 정말 이거 넘으면은 나 화 많이 난다, 나도 진짜 싸운다 라고 하는 수준인데 그 핵시설을 이번에 건드렸죠. 근데 그냥 건든 게 아니라 핵시설 공격과 더불어 핵 프로그램의 소프트웨어 격인 핵 과학자들을 6명 이상 죽였고요. 그 다음에 이란 혁명수비대 사령관이 사망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래서 이란의 핵심 인물들을 거의 뭐 이번에 다 죽여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 증시가 이란과 이스라엘 리스크로 6월 급락이 시작될까? 이런 고민이 있잖아요. 근데 제 생각에는 6월부터 시작될 것 같진 않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론과 뭐 가설을 세워봤습니다. 무슨 이론과 가설을 세워봤냐? 저는 7월쯤 증시가 하락할 수 있다라는 좀 정보가 있다 생각해요. 그 정보가 뭐냐면 증시 하락 가설입니다. 첫 번째는 5월 초 중국이 관세가 유예가 됐죠. 미국에서. 그러다 보니까 근데 미국은 아시겠지만 3분기, 4분기가 메인 소비 시즌이에요. 뭐 추수감사절, 뭐 블랙 프라이데이, 그다음에 크리스마스, 여름. 그러다 보니까 5월 초에 당연히 수입을 많이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분명히 유예가 한 이후에 145%에서 30%로 내려왔으니 이거라도 감사하면서 사재기가 늘어났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래서 2분기 수입이 예상보다 훨씬 많아서 정말 좋게 나올 거라고 생각했던 GDP 성장률이 2분기에 별로 좋지 않게 발표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영향이 언제 7월 초에 발표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 추가로 TJ 잔고가 예상보다 빠르게 줄어들어서 7월에 또 부채한도 인상을 하면 그때부터 잔고를 빠르게 6천억 달러를 채우면서 증시가 또 흔들릴 거라고 보고 있고 역시나 7월입니다. 그 다음에 관세 유예가 나왔더라도 분명히 보편 관세 10%는 들어갔고 중국 관세 30%는 들어갔습니다. 유예를 했더라도. 그럼 당연히 수입 물품에 저는 영향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이 물가 상승 영향이 아마 6월 수치부터 적용이 될 거라 생각하고 그럼 6월의 수치는 7월에 발표가 나니까 7월에 분명 영향을 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이 세 가지를 보고 이 세 가지가 만약에 저희가 지금 사실 확인을 해봐서 겹친다면 저는 7월에 눌림목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 한번 사실 확인을 해보자는 거예요. 과연 이 세 개 중에 우리가 맞는 게 몇 개일까? 이 세 개 중에 두 개가 맞을까? 세 개가 맞을까? 세 개가 다 맞다면
내가 봤을 땐 7월에 밀릴 확률이 높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하나하나 확인해 볼게요. 첫 번째입니다. 중국이 사재기를 했을까? 그러니까 미국에서 빠르게 관세 유예가 됐을 때 중국에 있는 물품들을 빠르게 수입을 했을까? 궁금한 겁니다. 왜? 그렇게 되면은 GDP 성장률이 안 좋게 나올 테니까. 그래서 확인을 해보면 이게 SCFI 운임이라고 해서 중국 상하이에서 출발하는 주요 항로별 컨테이너 운임 수준을 주간 단위로 지수한 지표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중국에서 떠난 거예요. 예, 물품들, 이 물류가 떠난 물류가 과연 이 운임이 얼마나 올랐냐. 당연히 물량이 많고 물량이 몰리면 운임이 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물량이 없고 당연히 움직일 게 많이 없으면 운임은 오를 리가 없겠죠. 그래서 5월 30일 기준입니다. 보시면은 명확하게 5월 23일, 5월 30일 하면서 운임이 급격하게 한 거의 30% 가까이 상승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네요. 보시면은 정확하게 관세 유예가 된 다음에 중국 관세 유예가 나온 다음부터 운임이 미친 듯이 거의 90도로 솟는 걸 확인할 수가 있는데 23일에서 5월 30일 날 운임이 이렇게나 강하게 치솟습니다. 그러니까 20% 30%씩 계속 매주 상승한 거예요. 운임이 강하게 올랐네. 근데 운임이 왜 올랐겠습니까? 아까 얘기했지만 수요가 몰리고 내가 물류를 보내려는 사람이 몰리니까, 특히 어디서? 중국에서 나가는 물류가 몰리니까 운임이 실제 오를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드리면, 보통 아시아 북미 노선은 기항하는 항구에 따라 도착까지 6주에서 8주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러니까 오래 걸리면 한 2달도 걸리고 오래 안 걸리면 1달 반이면 도착을 한다더라. 그럼 만약에 내가 중국에서, 미국 사람이 중국 거를 수입한다라고 한다면은 언제까지 수입을 해야 돼요? 관세 유예가 8월 초까지 됐으니까 내가 아무리 늦게 수입해도 6월 초에서 6월 중순, 정말 아무리 늦어도 6월 말에는 물건을 실어야, 중국에다가 실어놔야 적어도 8월 초에 관세 유예가 딱 됐을 때 그 시기까지 미국으로 입항된다라는 거예요. 관세 기준은 미국이 입항 기준이기 때문에 입항을 시켜야 돼요. 그러려면은 아무리 늦어도 6월 말인데 아마 6월 중순쯤은 거의 다 수입을 끝내겠죠. 그래서 관세 부과 전에 그래야 미국에 도착을 합니다. 그렇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운임은 언제까지 오른다? 한 6월 중순이나 6월 초까지 오르다가 내릴 확률이 높다라는 거예요. 왜? 그래야 이때까지만 주문을 딱 넣어야 관세가 부과가 안 되는 거예요. 145%가. 지금 상황이 봤을 땐. 그러다 보니까 그럼 운임은 6월 초 중순까지 쐈다가 꺾일 확률이 높겠네. 일단 가설이 하나 나왔죠. 정확히 5월 12일부터 중국 관세 유예가 시작이 됐고요. 빠르게 운임이 상승했고, 아까 얘기한 대로 2분기, 지금 5월, 6월도 사재기가 진행 중인 거를 운임으로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재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분기에 사재기 진행된 건 이미 확인했고요. 2분기도 지금 사재기가 진행되는 게 운임으로 보이고 있는 상태인데, 그럼 2분기 사재기, 수입이 늘어나면은 당연히 GDP 성장률에 영향을 줄 겁니다. 그리고 정확히 뭐예요? 3분기 실적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줄 겁니다. 왜?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사재기라는 거는 수요가 늘어나는 게 아니에요. 4분기 내내 1, 2, 3, 4분기 나눠서 살 거를 1, 2분기에 몰아서 사는 거예요. 그럼 3, 4분기에 덜 사겠죠. 그럼 3분기 가이던스 실적이 안 좋게 나오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 사재기, 운임 상승, 이게 7월에 발표하는 것들에 대해서 다 안 좋게 영향을 주는 겁니다. 그러면 오케이, 사재기 한 것까지 알았어. 근데 너의 말에 따르면 6월 중순이나 아니면 6월 초중순쯤에는 운임이 꺾여야 너의 말이 맞는 거 아니니? 라고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확인해 봤습니다. 실제 운임이 지금 어디에 있냐? 그래서 확인해 보니까 이게 운임이거든요. 누가 봐도 운임이 꺾였죠. 그래서 이걸 숫자로 표현을 해보니 아까 전에 5월 30일 기준 운임이 얼마였죠? 2072였습니다. 그 2072가 6월 초까지, 6월 6일까지 봤을 때 2240까지 또
10% 정도가 상승을 했는데 여기서 지금 어떻게 됐어요? 6월 13일 중순 되자마자 꺾였죠. 왜? 지금부터 주문하는 물량들은 이제 관세가 30%가 아니라 중국의 145%로 미국에 들어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꺾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주문할 거 여기다가 이미 다 해놨고 지금부터 주문 넣는 거는 관세가 145%가 들어간다라는 거죠. 아, 운임이 꺾였네. 그럼 미국에서 중국 사재기를 했다라는 게 우리는 얼추 가설이 아니라 실제로 수치로서 확인됐다 안 됐다? 확인됐구나. 그러면은 7월에 들어가는 가이던스나 7월에 들어가는 GDP 성장률 2분기가 별로 안 좋을 확률이 높다라고 우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 여기까지 우리가 확인이 됐습니다. 그럼 첫 번째는 확인했죠. 그럼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가 뭐라 그랬어요? TJ 잔고. TJ 잔고는 뭡니까? 이거 설명해 달라 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TJ 잔고란 재무부의 통장이에요. 근데 이 재무부 통장은 뭐냐면 얘네들이 항상 잔고를 얼마 채워놓겠다라고 계획을 세워놓습니다. 근데 항상 그 잔고는 채워져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 김동석이란 사람이 난 통장에 항상 1,000만 원 정도는 여유를 두고 있을 거야. 그러면 1,000만 원 넣어놓고 나머지는 쓰는 거예요. 근데 이건 무조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럼 예를 들어서 어쩌다 뭐 잘못해가지고 돈 나갈 때가 생겨서 이게 200만 원으로 줄었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다음부터 받는 월급은 무조건 내가 1,000만 원 채우는데 먼저 쓰는 겁니다. 딴 데다 쓰는 게 아니라 이거 1,000만 원 채우는 데다가 다시 돈을 몰아서 쓰는 거예요. 다른 데다 안 쓰고 이걸 채우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또 쓰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TJ 잔고도 항상 계획이 있습니다. 잔고 계획. 그럼 그걸 채우는 게 1순위, 채운 다음에 이제 쓰는 게 2순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잔고를 뭘로 채운다? 이 통장에 있는 돈을 채권으로 채우는데 채권 발행이 안 되면 못 채우겠죠. 채권 발행은 뭐예요? 부채죠. 근데 지금 부채 한도가 꽉 찼죠. 그래서 지금 채권 발행을 못 하고 있어요. 중요한 건 뭐다? 부채 한도 인상이 되는 시점에 채권 발행이 될 거고 채권 발행이 되면은 그 다음에 1순위로 뭘 채운다? TJ 잔고를 채울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다? 이 1순위로 잔고를 채우는 동안엔 다른 데로 돈이 못 가니까 시장이 흔들리고 보통 밀리는 경우가 많다라고 제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지금 잔고가 얼마냐? 라고 물어보면은 현재 TJ 잔고 가장 최근입니다. 얼마냐면은 2,770달러입니다. 2,770억 달러. 2,770억 달러면 어느 수준이냐라고 물어볼 수도 있어요. 왜? 많은지 적은지 모르겠잖아. 왜냐면 아니 3,000억 달러 정도면 많은 거 아니야? 라고 물어볼 수 있는데 평균적으로 이 TJ 잔고의 계획은 적어도 아무리 없어도 평균 7,000억 달러 정도는 맞춰놔요. 매번. 한 이 정도는 항상 맞춰놓습니다. 근데 지금 얼마다? 2,770억 달러면은 반도 안 되는 수준입니다. 거의 3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 수준이 지금 TJ 잔고다. 지금 돈이 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잔고가 계속 비고 있는 거예요. 왜? 부채 한도가 꽉 차서 채권 발행이 안 되니까 있는 돈 아껴서 쓰고 있는 상태다. 이거 만약에 잔고 바닥나면 어떻게 돼요? 디폴트 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든 간에 부채 한도 인상해야 되고 잔고 채워 넣어야 돼요. 그래서 과거에 좀 흐름을 보면은 과거에도 지금처럼 부채 한도가 꽉 차서 돈을 발행을 못 하다가 부채 한도 인상을 해가지고 잔고를 채워 넣은 이력이 있습니다. 실제로 2021년도 말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했냐면은 여기서 원래 부채 한도 협상이 됐어요. 2021년도 중순쯤에. 근데 협상이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인상이 안 된 거야. 그러니까 채권 발행이 안 됐죠. 그럼 잔고에 돈이 못 들어가죠. 그럼 있는 돈 가지고 쓰는 거예요. 통장에. 그래서 재무부 통장이 계속 비었습니다. 있는 돈 쓰고 쓰니까 계속 비겠죠. 그래서 비었어요. 그래서 비니까 얼마까지 갔냐면 12월에 582억 달러까지 갑니다. 이거는 며칠이면 디폴트 나는 돈이에요. 딱 직전에 12월에 협상을 합니다. 그래서 12월에 협상하자마자 뭐부터 채워요? 잔고부터 채워버려요. 이렇게. 근데 항상 이렇게 계획을 얘기하거든요. 항상 1분기 잔고 계획이 얼마다, 2분기 잔고 계획이 얼마다 발표를 해요. 근데 2022년 1분기 잔고 계획이 6,520억 달러였어요. 그래서
582억에서 단숨에 6천억 달러를 채워버립니다. 얘기했지만 이 잔고를 채우는 동안에는 증시가 밀려요. 왜 밀린다? 시장에 다른 데 가야 될 돈들이 여기 다 몰리기 때문에 시장의 유동성이 없어서 시장이 보통 밀린다라고 봐야 돼요. 하락을 하고요. 그럼 뒤로 가볼게요. 그렇게 잘 버티다가 또 여기서 부채한도 협상해야 됐는데 안 돼가지고 돈 발행 안 되고 잔고에 있는 돈 계속 쓰기만 합니다. 그래서 잔고 또 480억 달러까지 내려왔다가 2023년 6월에 협상을 합니다. 그 다음 어떻게 돼요? 또 계획이 3분기에 6,570억 달러라서 이걸 단숨에 또 채워버립니다. 그래서 이 단숨에 채우는 동안은 증시가 밀린다 안 밀린다? 밀린다. 이 채우는 동안에는 매번 증시가 밀려요. 이걸 채울 때까지는, 계획을 돈을 채울 때까지는 밀린다는 거예요. 그게 언제다? 그게 이번 7월이다. 왜? 7월에 부채한도 인상이 있기 때문에 이때 7월에 부채한도 인상이 되고 나면은 잔고를 채워야 돼요. 근데 얼마까지 채워야 되냐, 이게 중요한 거죠. 지금 보면은 다 얼마씩 채웠어요? 대략 6천억 달러 정도 채웠습니다. 이때랑 이때 둘 다. 그러면 결론, 7월에 부채한도 인상 예정이고요. 7월 감세법안 통과하면서 부채한도 인상 같이 진행할 예정으로 인상되면 바로 TJ 잔고로 돈이 들어옵니다. 근데 지금 2,770억 달러 수준이고 이게 아마 7월 초가 되면은 비슷하거나 더 적거나 그러겠죠. 과거 6천억 달러를 채울 때 증시가 얼마나 빠졌냐면 평균적으로 한 12% 정도가 하락을 했습니다. 그럼 이번에도 비슷한 수준이 될 걸로 전망을 해요. 왜? 이번에 채워야 될 돈이 얼마냐면 3분기에, 그러니까 7월부터 9월까지 채워야 될 돈이 얼마냐? 8,500억 달러예요. 이번에 계획 발표가 8,500억으로 3분기 났거든요. 그러면은 이번에 부채한도 인상 되잖아요, 7월에. 그러면은 잔고를 얼마 채워야 돼요? 지금 2,770억 달러지만 딱 되는 시점부터 채우는 거예요. 그러면은 긍정적으로 봐줘도 한 6천억 달러는 채워줘야 돼요. 그래야 8,500억 달러가 될 확률이 높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12% 정도는 평균적으로 봤을 때 증시가 밀리거나 눌릴 확률이 있다라고 우리는 보는 거죠. 왜냐하면 숫자로만 딱 계산해 봤을 때 그 정도 수준이 나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뭐 예측하는 것도 아니니까 있는 그대로 설명을 하는 거죠. 그래서 국내 증시가 미국 증시보다 뭐 여러 가지 이유로 강할 수는 있어도 아마 눌림목이 나올 때 같이 밀릴 확률이 높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평균 12% 정도 하락이 나왔는데 뭐 국내 좋은 얘기가 있으면은 좀 덜 밀릴 수 있겠죠. 근데 최악을 항상 열어놓고 봐야 된다. 그럼 뭐다? 7월에 밀릴 이유가 또 하나 생겼습니다. 그 다음 뭐예요? 물가죠. 그래서 5월 이번에 CPI, PPI 발표 난 겁니다. 6월에 발표를 한 거죠. 5월 CPI, PPI를. 그래서 PPI랑 CPI, 소비자 물가 지수랑 생산자 물가 지수 딱 봐도 예상치보다 다 낮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이 관세 인상에 대한 부분이, 왜냐면 4월 초에 유예를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4월에서 5월까지는 사재기한 걸로 어느 정도 물가가 오르지 않게 감당을 했어요. 근데 다음 언제? 이제는 6월 CPI, PPI 나오는 것부터는 물가에 반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 5월 사재기했죠? 4월 사재기했죠? 이미 1, 2, 3월 1분기에 사재기한 거 물량 다 썼을 겁니다. 그럼 아마 5월까지는 괜찮았더라도 6월부터는 분명히 물가에 반영이 될 확률이 높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관세 영향이 분명히 인플레이션에 영향 줄 거고, 그렇게 되면은 증시가 충분히 흔들릴 확률이 있다라는 거죠. 왜? 결국엔 수익에 영향 줄 테니까. 이해가 됐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내면 이래요. 저희가 가설을 3개 세웠잖아요. 분명 물가에 영향 줄 거고, 그 다음에 사재기를 했기 때문에 GDP 성장률 3분기 가이던스에 부정적 영향을 줄 거고, 그 다음 TJ 잔고 채울 돈이 규모가 크기 때문에 아마 어느 정도 하락에 영향 줄 거다, 이렇게 전망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결론이 어떻게 됐습니까? SCFI 운임, 상하이 운임 지수 기준으로 봤을 때 8월 초 중국 관세 요회가 끝나는 시점을 기점으로 입항되게 다 수입을 해놓은 게 맞아요. 우리가 예상한 게 사실이 됐고요. 운임이 급등한 이유는 미국 3분기, 4분기 메인 소비 시즌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수입을 많이 했기 때문에 운임이 크게 올란 거고요.
그 수입이 많은 거는 GDP 2분기에 안 좋게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 거고, 그럼 이게 언제다? 이 발표가 7월이다. 그다음 TJ 잔고는 많이 비어있는 상태로 7월 잔고를 채우는데 분명 부담이 갈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한 대로 한 6천억 달러를 채울 예정 전망이 되고요. 그걸 채우게 되면은 10% 이상 하락할 확률이 높다. 그다음에 이번에 유가까지 급등했죠. 이스라엘이 이번에 이란을 공습하면서 유가 급등했기 때문에 물가 상승에 대한 부담이 분명히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는 우리 가설대로 흘러갔어요. 그럼 결론은 솔직히 우리가 당연히 조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7월 중순부터 당연히 증시는 조심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심해서 나쁠 게 없어요. 왜? 저희가 지금 봤을 때 바뀌는 게 없고 걸을 게 없거든요. 그러면 지금까지는 여러분들이 낙관적으로 보다가도 7월 초중순쯤 되면은 저랑 같이 조심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는 거고, 이걸 여러분들한테 제안하는 게 아닙니다. 전 제가 할 거를 여러분들한테 그냥 같이 공유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해되셨나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계속해서 추적을 할 겁니다. 수치에 대해서 추적하고 숫자에 대해서 추적해서 객관적으로 정말 이게 맞나 틀리나 이거를 지금 한 번 보고 마는 게 아니라 계속 매주 체크할 거예요. 그래서 체크를 하면서 바뀌면 또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7월 조심하자, 이거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해됐고요. 오케이, 그럼 다 같이 7월은 조금 조심하고 매수한다면 아마 8월 좀 넘어가거나 또 그때 상황 보고, 아마 제가 항상 이제 이 PBR 기준, 코스피 PBR 기준이라든가 ADR 기준이라든가 이런 것들로 좀 저평가 구간, 이제 불알매수 구간이 온 것 같다 항상 얘기를 해주거든요. 그래서 그때 가서 또 따로 정리해서 또 매수 구간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됐고요. 이뿐만 아니라 아까 AI 소프트웨어, 그 다음에 우주항공, 전기차, 자율주행, 테슬라, 시장 전망 관련주들 총정리한 자료집을 아까 무료로 나눠준다고 했는데 혹시 이거 어디서 받을 수 있나요? 뿐만 아니라 당일 급등이 예상되는 단타 종목을 매일 무료로 나눠주시고, 장 시작 전에 급등이 예상되는 뉴스라든가 시황을 무료로 나눠주시고, 테마주라든가 매매법 강의를 무료로 나눠주세요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김동석 대표가 100%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바로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라는 100% 무료 어플이고요. 이 어플은 내가 아이폰을 씁니다. 앱스토어에서 무료로 설치 가능하고, 갤럭시를 씁니다. 구글 플레이, 플레이 스토어에서 무료로 설치 가능합니다. 그래서 무료로 설치하고 나면은 뭐 전화번호나 개인정보 같은 거 입력해야 되나요? 아무것도 입력을 안 해도 됩니다. 무료입니다. 굳이 아무것도 필요 없고요. 그래서 앱스토어, 구글 플레이, 플레이 스토어 접속하신 다음에 뭐라 검색하냐?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라 검색하시면 이렇게 어플이 뜨게 되고요. 100% 무료로 설치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무료로 설치 가능하니까요. 꼭꼭꼭 설치를 하셔라 말씀을 드리고, 설치하고 나면은 이렇게 어플이 화면에 뜨게 됩니다. 당일 리얼 추천주가 당일 급등 예상 종목을 무료로 알려드리고, 급비 분석이 장 시작 전 시황, 급비 자료가 테마주라든가 매매법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AI 소프트웨어, 우주항공, 전기차, 자율주행, 시장 전망 관련주 자료집 어디서 무료로 받을 수 있나요? 리얼 추천주 누르시고요. 저희 들어가시면은 트럼프 정책 독점 수혜 리포트 해가지고 무료로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이거 누르고 들어가시면은 맨 밑에 저희가 AI 소프트웨어, 우주항공, 그 다음에 테슬라, 전기차 자율주행, 반도체 로봇 자율주행 다 무료로 나눠드립니다. 믿져야 본전이니까 전부 다 얻어가시고요. 뿐만 아니라 저희 리얼 추천주에서는 6월 13일, 10일, 11일, 12일, 9일 추천주도 무료로 나눠드리고, 그 다음에 저희가 옛날에 오픈을 했었던 이제 소통이 되는 저희가 무료 카톡방이 있습니다. 그거 한 번 더 오픈해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네, 무료라서. 그래서 이번에 한번 저희가 공지를 올렸거든요. 그래서 궁금한 분들은 참여를 하고 싶다,
소통을 원한다 하시는 분들은 이거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급비 분석은 장 시작 전 시황입니다. 해외 증시부터 국내 이슈까지 저희가 장 전에 매일매일 정리해서 올려드리고요. 급비 자료는 당일 있었던 이슈 관련주 저희가 장마감하고 매일 무료로 올려드립니다. 그래서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 제가 평생 무료로 운영하는 어플이에요. 무료니까요. 종목 시황 테마주 다 얻어가시고 뿐만 아니라 저희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 유튜브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커가고 있습니다. 우리 구독자 20만 명 향해 달려가고 여러분들이 댓글 하나하나 달아주실 때마다 너무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하나 읽고 있습니다. 자, 앞으로도 댓글 많이 달아주시고요. 다른 거 안 바랍니다. 유튜브 구독 꼭 눌러주시고 오늘 영상 여기까지 마감하고 다음번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